그 음, 법인 회생 중이고 100억 이상 하시는 기업에 심지어는 지금 4대 보험도 넣을 수가 없는 대표님이 저희가 1억짜리를 선정시켜서 자금을 해서 그걸 갖고 법인을 해서 지금 한 기업도 있어요. 이게 기술적으로, 그러니까는 근본적으로 제로라는 개념이, 음, 제로라는 개념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이 제로 이하의 기업도 뭐 파산, 그러면 이런 것들, 이런 기업이나 개인도 사실은 R&D는 지원을 해줘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극단적인 예를 보면 바이오 같은 거 신약 개발을 하는 기업은 사실은 부채 비율이 막 1000%, 2000%, 10,000% 넘어가는 기업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기업은 계속 돈을 투입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거기는 이 보조금 지원 사업은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R&D 자금은 굉장히 크게 가겠죠. 예.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되고요. 또 질문 중에 AI, AX를 하시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AI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AI인데 그 AI가 지금은 뭐 빅데이터라는 개념들이 지금은 누구나 뭐 알고 있는 개념인데 처음에 초기에 나왔을 때는 빅데이터가 기술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AI라고 하지만 그 AI 기술을 통해서 AX 시장에 적용될 수 있게끔 적용하는 게 AX라는 개념으로 지금 바뀌고 있어서 내년은 AX 개념으로 어, 바꾸지 못하면 음, 뭐가 좀 울리나요? 네. 다른 분은 어떠세요? 그래요? 어, 일부 사용하시는 그 대표님들 계신 것 같은데 저도 괜찮은데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저는 그럼 쭉 가겠습니다. 지금 문을 좀 열어놓을까요? 음,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서 하실 거야. 그래서 조금 기술 기업이면 한 20억 뭐 이제 10억씩 넘어가는 기업이면 지방은 좀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관리하는 기업 중에 뭐 100억, 200억, 500억 하시는 분도 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은 사실 R&D 쪽으로는 저는 무조건 밀고요. 그리고 최저 한계선은 20억 정도까지 20억, 10억 이상 되는 기업은 매출이 R&D 먼저 진행을 하라고 해요. 대신에 유통이나 서비스, 유통 쪽, 응? 다음엔 마이크를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런 기준으로 20억 기준으로 R&D를 진행하는 게 좀 좋고요. 그 이상 되는 기업들. 그리고 특히 딥테크라고 해서 테크 기술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하는 기업은 근데 그게 좀 처음에 영업하실 때는 명확하지 않으실 거예요. 잘 보이지가 않을 수 있으세요. 그런 것들은 저희한테 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파악을 해드리니까요. 하면 될 것 같아서 제일 접근하기 편한 거는 이 이제 스마트 공장이나 스마트 뭐 이런 쪽인데 이런 쪽으로 좀 하시면 좋을 거는 같은데 좀 그런 좀 애로사항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보조금 사업 중에서는 보조금 사업 무상지원금 중에 완전 무상지원 둘 다 무상지원은 맞는데 여기서 뭐 연구비가 70에서 80% 정부가 부담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보조금 무상지원금 요 부분은 최소한 10% 이상, 5% 이상은 무조건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R&D도 사실 100%짜리는 많지는
아는데 어차피 내가 내고 쓰는 자금은 많은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R&D는 내가 내고 내가 쓰는 게 맞는데 이 보조금은 바우처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쓰는 게 아니라 공급사에 주는 돈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내 돈 나간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고려를 하셔야 되고 의무상은 없는 건 맞는데 이제 둘 다 과제 완료 보고서나 보고서들을 다 써야 되는 건 맞고요. 자,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해주신 처음에 제가 처음에 이걸 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기업들이 영업을 제가 혼자 가면 그래서 몇 퍼센트야 라고 다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무상저금이요라고 갚을 필요 없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입이 배서 했는데 그게 쓰는 단어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제가 그냥 쓰고 다녔거든요. 결국에는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왜 지금 강남에서도 살아남고 계속 큰 기업들이 들어오고 하냐면 제가 요새 최근에 좀 그런 개념 없이 저희가 하고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현재 컨설팅 업체 그리고 이런 유해 서비스를 하는 컨설팅 업체들은 대표가 기업 경영했던 그리고 투자 받았던 엑시트했던 경험도 없지만 그런 경험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분들이 AI나 이런 게 전공이 아니에요. 그리고 개발도 안 해봤고 저 같은 경우는 투자도 해봤고 엑시트 해봤고 해외 공장도 있어봤고 여러 가지 또 저희는 또 소프트웨어가 주력인 AI가 주력인데 또 하드웨어까지 제조를 해서 해봤고 공장 이런 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이 정부 사업을 그렇게 깊이 있게 해본 사람이 몇십억씩 받아본 사람이 없어요. 강남에도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 현재 저희는 기업의 전체적으로 해봤기 때문에 기업을 분석해서 그 기업만의 제품을 기획하고 분석해서 기획하고 그 기획이 제조와 그 전에는 제가 혼자 했을 때는 AI만 했었어요. 네, 제 제조를 해보니까 너무 힘들고 그래서 하기 싫어서 안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은 제일 잘하는 게 제조고 제조 기업에 AI 기술을 넣어서 AX화를 시키는 게 제일 잘하는 것 같아서 그러고 진행을 하고 그 자금 이 기획을 해서 이렇게 된 걸 갖고 기업에 확보한 자금으로 지금은 또 개발까지 진행을 해주고 있어요. 개발까지 하면 되게 힘든데 안 한다 그래도 결국에는 견적 다 받고 오시면 결국에는 당신이 기획했고 만들 줄 아니까 해주면 안 돼? 라고 하는 기업이 굉장히 많아요. 저 입장에서는 개발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기 싫은데 결국엔 개발까지 하고 잘못돼서 와도 저희가 또 바로 잡아주고 이러니까 그게 이제 또 소문이 나고 하다 보니까 개발까지 진행을 하는 케이스가 지금 좀 많고요. 음. 그래서 개발사도 저희하고 같이 하자는 기업들도 좀 있는데 개발이라는 게 굉장히 지금 크리티컬해서 외부 업체하고 잘못했다가는 안 돼서 저 내재화를 지금 막 계속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지금 몇 군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순탄하게 하고 다 완료 다 하고 그 제품을 이제 양산까지 하려고 하는 기업들도 있고요.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하시다 보면은 대부분의 브로커들이 그냥 자기만의 그냥 해보니 몇 개 선정됐어. 그러니까 그것만 갖고 그거를 기업에 껴맞춰요. 기획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선정돼도 그냥 수수료만 받고 튀어 나가고 관리가 안 되고 기업한테 떠맡기고 관리나 집행이 전혀 안 돼요. 근데 저희는 기업 분석부터 기획까지 하고 개발까지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이유는 결국에는 관리까지 진행하는 이유는 이걸 가지고 단형 과제들, 그러니까 특히나 이 R&D 과제는 한 번 되기가 힘들지 한 번 되고 나면 계속 양산까지 하고 상용화 그리고 수출까지 다 하라고 자금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 한 번이 힘들어요. 심지어는 나라장터, 특히나 혁신 제품, 우수 제품도 이 R&D 선정된 기업한테는 우선권을 줘요. 그리고 서류 평가 면제라든지 여러 가지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뭐 하는 기업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심지어 저희가 뭐 22년도, 뭐 21년도 한 기업도 지금까지 뭐 혁신 제품까지 등록하고 막 이런 기업들이 이제 생기고 있는 이유가 그것까지 저희가 이제 기획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기업 분석 방식이 조금 루즈하고 조금 길었었는데 이게 제가 박사학위를 받고 그게 논문화되고 프로세서가 돼서 이제는 매뉴얼이 나왔고 그대로 진행을 하고 이제 개발까지 해보고 관리 집행은 저희 이제 담당자분들 저희 이사님들이 다 이제 습득을 해서 이거 같이 진행을 하시고 네, 저는 이 단연 과제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기업들을 분석하고 하는데 이게 이제 AI가 아니라 제조업체에 이런 시스템 붙이기에도 제가 이제 지방업체가 제일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기술을 그 한때는 너무 빨리 대전에다가 했다가 저희가 너무 바빠서 대전 사무실 없앴는데 그때 너무 빨리 만들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음. 그래 저희는 사실 정부 자금으로 기업을 성장시키려는 게 저희가 추구하는 비전이고요. 그래서 더 이로운 기업이라고 만든 거고요. 제가 사업할 때도 그런 브로커한테 많이 당해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제가 잘못된 줄 알고 진행했다 보니 결국에는 그런 역량이 없는 컨설팅 업체들한테 돈만 뜯기고 나만 힘들고 했던 경험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거에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한 거고요. 그리고 영업하실 때 요 5가지 틀 안에서 분명히 기업들이 기업들의 니즈가 생길 거예요. 근데 요 순서는 뭐냐면 어, 이 5번, 5번 이익 빼고는 대부분 이 순서대로 기업의 요구사항이 그대로 들어와요. 뭐냐면, 이 정부 사업이 무상이라고 하니까, 아, 나 자금 확보하려고 돈만 만들어 줘. 라는 개념으로 들어오는 기업이 있고요. 나 지금 뭘 하고 있는데, 진짜 우리 개발하고 하고 싶으니까, 그 개발 자금을 만들어 줘. 하는 기업. 그리고 개발 과정도 학고 정정 가는데, 이제는 성장을 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할 것 같아. 자금이 필요할 것 같아. 성장을 위한 자금이 있으니 그걸 좀 도와줘. 하는. 그러고 나서 이것들을 다 했어. 그러고 나서는 투자를 받고 싶으니까 투자에 맞는 트랙을 좀 만들어줘. 라는 개념. 결국엔. 그리고 마지막, 저희가 이거 좀 색깔을 표시하는 게 뭐냐면, 저희가 추구하는 건 아닌데, 음? 이게 지금 이렇게 뭐냐면, 그냥 몇 번 해봤어. 자체적으로 해보고 컨설팅 해보니까 그냥 월에 얼마씩 주고 이익 생각해서 그냥 한 몇 퍼센트 이익 나니까 그냥 물건 사고 물건 팔듯이 하는 기업이 있어요. 이런 기업은 저희가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어. 안 해주면 뭐라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돼서 이거는 좀 만드는 시간도 걸릴 수 있고 기업을 분석하는 시간도 걸릴 수가 있는데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자금 유치하는 무상자금이나 정책자금 등으로 저희가 진행을 아까 3, 2, 1이나 1, 2, 3번으로 해서 진행을 해서 요 중요 순서는 영업하실 때 중요 순서입니다. 제일 어려운 건 사실 이쪽이고요. 지금 제일 쉬운 건 이쪽에서도 사실 이 정책자금이 어떻게 쉽겠죠. 이렇게 하시는 영역에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이 제일 지금 쉬우실 거고 저희는 사실은 이 역으로 하는 게 저희는 쉬운데 사실은 이런 기업들을 찾으려면 힘들고 저희가 영업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키워서 간다든지 아니면 소개를 받아서 한다든지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지금. 그리고 뭐 비용이란 이번 작은 뭐 질문 중에 뭐 작은 기업 소상공인들 교육 사업 사실 이런 이게 지금 여기 하이로컬이라는 기업이 사실 교육업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기업은 지금 이제 한 5년, 6년 됐는데 이 기업은 지금 거의 한 100억 정도 정부 사업을 받았어요. 이분도 1인으로 시작하셨고요. 한번 망하셨던 경험도 있으시고. 그래서 비영리단체나 사단법인도 사회적 기업도 다 가능하시고요. 근데 좀 한정적인 건 있어요. 공고에 보시면 법인만, 이익단체인 법인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 가능합니다. 여기는 뭐 공공기관과 같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런 것들 다 조건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 경험상 보면 일반 법인이 제일 많고요. 제일
바운드리가 넓어서 할 수 있고, 사회적 기업도 사실은 이런 게 있고, 뭐 법인, 예비, 뭐 다 가능은 합니다. 근데 지금 범위가 좀 좁아지는 거고요. 음, 음. 비영리 법인 사회적 기업도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범위가 좀 적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금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얻은 기관은 뭐 배제하고 이런 경향은 없는데 이제 성격에 따라서 규모들이 작아지고 커지고 하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법인만 주로 하고요. 음, 법인 중에서 개인 사업자도 좀 규모가 작으신 분들은 조금 그렇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례를 좀 해드려야겠는데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냥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개로 했는데 그냥 빠르게만 보여드리고 예, 설명드리고 가고 할게요. 우선은 요 고대표 얘기 저희가 그냥 이게 서비스 드라 예비로 아까 이게 지금 고대표라고 했던 이분이 요분은 여성 대표님인데 하시다가 파산하셔서 하고 저희 쪽에 오셔서 4대 보험도 안 되시는데 이제 저희가 재창업 패키지라는 걸 통해서 해드렸고 1억 재창업 패키지가 1억이거든요. 최대가 그걸 통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고 법인을 내셨죠. 예, 이제 사업자를 내시고 진행하고 계시고요. 어, 이분은 4대 보험도 안 되고 파산 중이셨고 지금 막 파산 명체 뭐 이런 것들 진행 중이셨는데 그 트랙이 있어서 저희가 해드리고 진행을 시켰고요. 그래서 된 기업이고 어,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기업만 살짝 섞여서 보여드리고 이런 기업이다라는 것만 해드릴 거고요. 요 장비 업체인 요 에어포텍은 충주 쪽에 있는 지방 기업인데요. 이분은 다른 컨설팅 업체에서 2번 정도 당하셨다고? 당하신다? 하여튼 성과가 안 내시고 저희 쪽에서 진행을 하다가 저희가 어, 선정을 시키고 진행했던 기업이고요. 여기는 어떤 걸 만드는 회사냐면 터보블로, 터보블로라고 해서 이제 산업용 공기 순환 장치 이렇게 하는 이런 거고요. 여기는 사실 요 기계를 이 설비를 이 장비를 만드는 기업인데 이 소프트도 다 그쪽에서 이제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해드렸고 이런 통신 이런 거까지 전부 해서 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드렸고요. 음, 음. 지금 이 사업계획서에 오는 뭐 그냥 이거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뭐 사업에서 막 못 만드시는 분도 있는데 사업부 보면 좀 그냥 딱 흘러 보면서 그러니까 이거 영업 가셔서 사업 계획서를 보실 틈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내용은 모르셔도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전체 이미지를 풍기는 이미지. 그러니까 저는 보통 강의할 때 그냥 예쁘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딱 흘러 내려가면서 예뻐야 되거든요. 예뻐야지 평가할 때도 그렇지만 이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축약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기 때문에 음, 지금 음, 우리 제가 바꿔봤는데 잘 들리시나 모르겠네. 일단 좀 예뻐야 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이렇게 요거는 그 업체가 이건 1억짜리인데요. 1억짜리 하고 나서 3개월 만에 저희가 만들어 드려서 선정이 됐고요. 여기는 또 다른 것과 다 해서 된 기업이 이런 장비 여기도 매출이 그 당시에는 한 3억 정도밖에 안 나왔었어요. 지금 되는 기업이었고 총 금액은 한 5억 정도 좀 만들어 드린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요 코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혁신 제품 해드리는 기업이고요. 여기는 그 분열 처리 장치라고 해서 금액이 좀 비싼 장비들이에요. 설비들이죠. 보통 한 5억에서 10억 사이, 15억 사이 되는 장비들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하이로컬이라는 기업은 AI로 이제 언어 교육하는 기업인데 여기는 100억 이상 지금 받았고 저희가 작년에 한 30억짜리 해드렸고 며칠 전에 40억짜리 한 번 더 들어가 있고요. 지금 발표 평가 지금 다 끝나서 지금 결과 기다리고 있고 이 미소 같은 경우는 이제 소재인데 이건 조금 이제 난이도가 높은데 여기도 저희 계약하고 한 3개월 만에 여기는 매출이 몇 천만 원 안 나오는 기업이었어요. 지금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법인을 등기를 하고 법인을 3년인가 2년 뒤에 설립을 하셔갖고 실적으로 이제 법인 등기부 상으로는 한 3, 4년 차 이제 넘어가는 기업이고 사업자 등록증으로 봤을 때 1, 2년차밖에 안 되는 기업이라서 이런 것들. 그런데 매출은 몇 천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기술력 하나를 밀어붙여서 계약하고 한 3개월 만에 여기도 한 1억 정도 지금 해드렸고요. 다음에 들어갈 게 이제 여기는 소재라서 소재는 소부장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미는 트랙이 있거든요. 그러면 소부장은 뭐 작은 게 5억, 뭐 많으면 40억, 50억씩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트랙으로 저희가 지금 밟아드리고 있고요. 이 이 소비재인 이 파이프 앤 파이프스라는 업체인데 여기는 이제 파이프로 의자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는 저희하고 왔을 때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태였는데 저희가 이번에 2억짜리 진행해서 만들어 드렸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요 한샘하고 요걸 좀 요 두 업체를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한샘은 지금 지방에서 영업을 하실 대상들을 아마 여기하고 좀 비슷할 수 있으세요. 뭐냐면 여기는 개인 사업자고 여성 대표님이시고 그리고 아파트 앞에 있는 그 상가에 있는 한샘 인테리어 하시는 사장님이세요. 그래서 매출도 많이 나오진 않고 있고요. 근데 여기는 저희가 기획까지 해서 여기는 개발 자금을 받아서 지금 개발을 마무리 거의 끝난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완료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걸 갖고 여기는 매트리스 개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요구가 인테리어를 많이 하는데 층간소음 매트가 아무리 갖다 써도 마음에 드는 게 없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거를 니즈를 파악해서 그거를 개발을 제가 기획을 해서 개발까지 하고 성능 인증을 받은 성능이 굉장히 좀 잘 나와서 그걸 상용화하겠다고까지 해서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업체고요. 이런 케이스가 있고 그 이 융합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는 지금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전에 말씀드렸죠. 여기가 한 3년 만에 한 25억 정도 저희가 진행을 해드렸는데 화장품 만들다가 망해서 5개월 만에 사업자 내고 오셔서 저희하고 하면서 이제 호텔 어미니티 하는 기업이고요. 여기 이걸 좀 보셔야 되는 게 지금 기업에서 이건 돼요, 안 돼요가 굉장히 지금 기업에서 이제 영업할 때 굉장히 고민이실 거예요. 근데 그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이 기업을 조금 보시면 왜 제가 이런 지금 영업하시는 대표님들과 상대로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는 이 라이팅 펌프라는 건데 뭐냐면 어미니티 그 호텔이 23년도부터 50위 이상 객실에는 이 사용 이제 일회용품 사용 못하게끔 이제 법제화가 됐어요. 계도 기간 지나서 그거를 이제 전략적으로 제가 기획을 해서 제주 도를 대상으로 여기가 대표님은 이 서울이신데 제주도로 법인을 옮겨드렸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처음에는 시작하는 게 요건 지금 한두 번 더 해서 지금 초기창업 패키지가 선정된 건데 그 전에 또 다른 것도 선정을 또 시켰는데 그 전에 했던 건 뭐냐면 요거는 지금 밑에 지금 위에 그 불빛이 나온 거였는데 그 전에는 요 알루미늄 통을 로만 해서 몇 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건 1억짜리라서 여기다가 이 라이팅 기능을 넣어서 이 밑에 샴푸면 눈을 감고 얘를 쓸 때 그러니 라이팅하고 부조화까지 나오게끔 해서 30초 세팅을 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드는 요 아이템으로만 해서 지금 1억을 받으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지금 또 이런 것들은 기존에 하고 있던 거라서 네이밍만 바꿔서 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어, 망해서 법인 세우고 5개월 만에 온 상태에서 매출이 뭐가 있었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단순한 알루미늄 통 갖고 진행을 하셔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이 내용들은 그 전에 했던 것들 기존에 망했던 업체 걸 갖고 제가 이렇게 만들어 드린 거예요. 이거는 이게 그리고 이건 새로 하겠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갈 거니까 돈을 주세요라고 해서 새로운 법인으로 시작했던 거고 이렇게 진행을 해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분은 고졸이세요. 응? 고졸이고 응? 근데 이 기업이 지금 저희한테 저 2년 이제 3년 됐죠. 이제 2년 반 넘었고 25억 정도. 그리고 뭐 아시뭐 팁스라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탔고 이제 음, 지금 이 기업은 프리아이디라는 곳은 사실은 25억이란 금액이 개발 자금이 아니에요. 이 무상 자금만 25억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R&D 자금으로 넘어가려고 한 전 단계예요, 지금. 이 프리아이디어는. 근데 이 한샘은 사실은 제품이 없기 때문에 이 3번으로 해서 곧바로 넘어간 거고요. 이 기업은 앞에 뭐라도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만들어 놓은 게 폐업하기 전 거라도 있으니까 그렇게 타고 새로운 거를 거기다 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더 붙이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해드린 거고 그래서 여기는 창업 도약 패키지도 사실 3년 안에 패스트 트랙이 있거든요. 그것들로 해서 저희가 이 기업은 저희가 해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다 만들어둔 사례입니다. R&D의 바우처는 지금 R&D하고 바우처는 좀 개념이 다르고요. R&D 연구개발이고 연구개발하고 바우처는 서로 묶일 수가 없어서 R&D는 자사 제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거고 바우처는 지원 사업 개념이기 때문에 무조건 자사 제품이 있어야 돼요. 간혹 있긴 있는데 그거는 거의 선정이 안 되고요. 있지 않으면 제품이 없으면 지금 바우처는 음, 자금을 확보를 못 합니다. 이렇게 지금 그래서 보통 아까도 틈틈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의 중소제조업체들은 25 기준으로 움직이시면 좀 편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력으로 기업에서 지금 기업에서의 뭔가를 한다고 하면 다 가능하신데 거기 AI를 적용한 AI 디지털 전환이라는 개념으로 근데 이제는 지금 온라인으로 물건 안 팔면 안 되듯이 이제는 AI가 붙지 않으면 제품도 안 팔리지만 자금도 안 나오고요. 심지어는 대출도 제대로 안 돼요. 지금 상황은. 그게 이제 AI가 붙지 않으면 특히 AX화해서 표현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그리고 뭐 프랜차이즈도 저희가 제 사업할 때 한 120개 정도 제가 가맹사를 거느리고 있어서 해봤는데 좀 프랜차이즈는 좀 그에 좀 문제라서 이거는 좀 다른 영역이라 프랜차이즈 본사도 저희한테 간혹 문의가 와서 하는데 프랜차이즈는 요새 뭐 소스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해서 하는 트랙도 따로 있어서 이런 것들. 그래서 그냥 기본 조건으로 보시면 이 정도 법인 사업자나 개인 사업자 매출 1억 이상 뭐 3인 이상 근로자 그리고 체납 없다 이 정도 그리고 요거는 제외 이 정도가 그냥 러프하게 기본 조건으로 가고 그리고 좀 더 타이트하게 간다고 하면 위에 저희는 이제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게 가고 기본적으로 가실 때는 그런 조건으로 가시는 게 조금 편하실 거예요. 음. 그리고 제일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요 기업이 안 돼서 잘 되면 잘 될수록 이 4번으로 가는데 안 되는 기업일수록 이 정책 자금 아까 같이 이런 이제 부모님 돈 다 끌어쓰고 안 되면 이제 대출 받고 이런 수순이거든요, 사실은요. 음, 이런 식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뭐 개인 채무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희가 힘들어요, 사실은. 그리고 영업하실 때도 그걸 다 더 아셔야 되기 때문에 힘든 영역이라서 초반에 진행할 때는 이런 기준으로 움직이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으세요. 어차피 거래처는 많기 때문에 응? 이렇게 움직이기 편할 수 있어서 이렇게 응?
예.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자료는 뭐 공유해 드릴 수도 있으세요. 뭐 별거 아니라서. 예, 공유해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그 저희 그 단톡방 있잖아요. 그 계신지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제가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시고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계속 뭐 편집하셔서 저한테 공유해 주시면 제가 또 댓글 그래서 이건 원본으로 제가 드리면 되고요. 어,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더 이런 게 저희 기업 저희 법인이 업무 범위를 조금 정해봤는데 빨간색으로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그 영업하시는 대표님들하고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려고 하는 이유가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저는 사실은 데이터 받는 시스템도 있고 AI로 돌아가는 시스템도 있어서 제가 그쪽 개발하는 게 있어서 음? 3인 이하는 아니고요. 아까 그 뭐 3인 이하가 안 되는데 그냥 요 정도에서 움직이면 편하지다는 개념이에요. 이게 보통 이러거든요. 왜 그러냐면 왜 뭐 하나씩만 이거 하나만 설명드리면 무상 자금을 받고 아니면 개발 자금을 받으면 개발 자금은 결국에는 개발자가 개발하고 하는 건데 직원이 주겠다 뭐 뽑겠다고 해도 돼요. 근데 있는 사람을 주는 게 더 신빙성이 있을까? 아니면 내가 쓰면서 사람을 뽑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신빙성이 있을까요? 무상 자금도 매한가지예요. 만들어 놓은 거 갖고 뭐 하겠다고 하면 나 혼자 하는 게 돈을 타기에 편할까요? 응? 이렇게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게 편해요. 그리고 월급 받는 거는 전혀 그런 거는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데서 100군데서 월급 받고 있어도 상관없고요. 법인 사업체가 내 거냐, 이런 것, 개인 사업자가 내 거냐, 사업자 번호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개인 채무나 이런 것도 많이 안 보는 이유가 뭐냐면 법인 파산이거나 그런 것도 해주는데 응? 대표가 너무 뭐 범죄자거나 이것도 사실 안 봐요, 사실은. 근데 결국에는 PT 발표 때나 뭐가 할 때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좀 거르려고 하죠. 네. 그래서 인성도 좀 좋았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그게 사실은 정성적인 거거든요. 이게 저희가 해결하지 못하는 거. 그거를 대표님들과 저희가 같이 하면서 그런 걸 봐달라는 거예요. 특히 지방이기 때문에 사실은요. 음. 그래서 저희가 하는 업무는 뭐 기획하고 제안서 만들고 평가 대응해주고 사후 보고해주고 뭐 이런 것들은 다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근데 기업의 정성적인 지표를 가지고 어? 정성적인 걸 가지고 뭐 성격이 어떻습니다. 심지어 그런 것도 많이 물어보고 아유, 뭐 이분은 이혼을 2번 하셨는데 왜 그랬어요? 성격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막 물어보거든요. 처음에는 저희가 하시는 분은 이거 뭐 이상한 거만 물어본다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그게 핵심이라서 나중에는 그것만 이제 확인해서 줘요. 나머지 자료들은 자동화해서 땡기고 뭐 저희가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뭐 매출이야 조회하면 나오고 뭐하고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성장한 기업은 또 그 성장에 대한 기업의 또 대표의 또 스토리도 알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런 게 그래서 대행 종류는 사실 무상자금 그래서 저희가 중기부 과기부 중심으로 했는데 저희 회사가 제일 많이 하는 건 중기부고요. 근데 제가 제일 잘하는 건 과기부예요. 그리고 산자부나 이쪽은 SOC 사업이나 대형 기관들 걸 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안 맞고요. 근데 사실 저는 큰 거 위주로가 맞아요. 사실은. 그 기술을 가지고 이제 밑에 거까지 해주는 개념이라서 가는 거고, 정책 자금도 저희가 하긴 하는데, 신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다 하시니까 그거보다는 기보가 저희가 대출은 실패해 본 적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몇 년째 어디서 다 못 받았는데 저희는 2, 3억씩 해드렸고요. 그건 저희가 지금 여기 지금 저희 진영 이사님이 들어와시는데 그 이사님이 잘 하시는 영역이고 기본은 저희가 세팅을 제가 해드렸고 그래서 그리고 사실은 그런 사업계에서 능력 획득에 있어서 벤처 엔진도 저희가 강남에서 안 되는 기업들은 저희가 와서 벤처 엔진을까지도 저희가 다 해드렸어요. 심지어 뭐 심지어는 어, 서비스는 뭐 문제가 뭐 조경하는 뭐 이런 업체들도 벤처 인증을 저희가 내드렸어요. 다 안 돼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일명 벤처 브로커 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던지는 것도 저희가 해드리고, 어? 거기에 우수한 혁신 제품들도 저희가 안 돼서 되는 것도 저희가 만들어 드리고,
이게 기획하고 새로운 걸 만든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해주는 게 제일 크고요. 음. 그 저희가 이제 영업 시뮬레이션은 이게 시뮬레이션을 좀 간단하게 돌려봤는데 지금 대표님께서 이제 같이 하시는 영업하시는 대표님들께서는 이 정성적인 위주로 저희한테 주시면서 그 기업이 계약하고 성과를 나면 그리고 보수를 나눠 갖고 이게 주 큰 틀인데요. 큰 틀을 에서 움직이시면 되고 기업 정보하고 저희한테 주시면 사실 이 정보도 지금 시오 포털하고는 저희가 시오 포털도 저희가 해드리고 있는데 거기에는 저희가 움직이고 있는 이런 게 있어요. 협업 툴이 있어서 저희는 카톡으로 하지 않습니다. 카톡으로 뭔가를 하지 않고요. 카톡은 이제 급할 때나 뭔가 뭐 안부나 물을 때나 이런 거 하지. 프로젝트 진행할 때는 전부 협업 툴을 통해서 하고요. 그걸 통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여기 이제 CEO 포털 내부에서 하는 담당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통해서 저희한테 오고 그걸 정리해서 저희가 이제 협업 툴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제 좀 커지게 되면 뭐 협업투를 열어드린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하고 나서 기업 정보를 파악하고 이 기업이 어느 정도 진행 가능하겠다라고 해서 갑을 제가 통보를 드리고요. 통보되게 되면 그거에 맞춰서 제안서라는 건 이제 비용이 되는 것들 들어가는 것겠죠. 비용 작성 이게 해드려서 저희가 이제 영업하시는 담당자분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요. 그러고서 이제 어느 정도 완료됐다라고 하면 계약서 작성을 하는데 여기서 제가 초반에 했을 때는 사실은 초에 미팅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제 계약을 하고 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성과가 나고 소개를 하다 보니까 초에 미팅을 계약을 작성하고 초에 미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성과들은 정부 시스템이 따로 있거든요. 정부 시스템에서 조회하면 다 나와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같이 그 사업 계획서가 있잖아요. 저희가 순수 작성한 거고 하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어서 그것들은 이제 또 소개기 때문에 선정된 기업이 하기 때문에 더 믿죠. 그래서 이제는 조건만 맞춰주고 진행하게 되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초에 미팅을 하고 이제 과제 진행도 아까 그 플로어라는 협업 툴을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부분은 사실은 저희 담당하시는 이사님하고 어떻게 할지는 뭐 초에 미팅을 좀 해보고 계약서 작성하면 안 될까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지방은 그 하나 때문에 내려가기에도 좀 여러 가지 있어서 이 부분은 지금 시오프터 대표님하고 저희 팀하고 좀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지금 영업하시는 분들만 좀 가변적으로 하든지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됐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영업을 해보니까 제가 처음부터 해보니까 기존에 신규 영업을 하시려면 좀 힘드실 거예요. 지금 모르는 프로세스고 모르는 영역이고 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처음에 기존에 갖고 있는 거래처 대상으로 정보를 주시고 그 정보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제일 편하게 아까 보통 뭐 바우처니 뭐 인증이니 벤처니 이런 게 좀 접근하기가 편해요. 근데 보통 안 되는 기업들은 저희가 또 잘 되니까 그런 걸 통해서 좀 실력 인정받고 좀 배우시면서 이런 무상자금이나 이런 쪽으로 좀 특히 뭐 자금 급하게 필요하다 그러면 기본 쪽도 저희가 하긴 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접근을 좀 하셔서 배우시면서 그 기업을 대상으로 배우시면서 가는 것도 좀 추천을 드려요. 처음부터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 기업 그냥 그렇게 갑시다라는 게 저는 편한데 그게 그냥 따라오지 못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다 쫓아낼 수 없는 일이고 이런 상태.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가고 뭐 시오프탈과 얘기된 부분들이 있으시면 뭐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너지는 기존에 보험하시는 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하시는데 사실 저희 것만 한다고 해도 기업들은 그 영역 다 안 된다 그러는데 그것도 해요. 그러면 내 상품 자체가 판매가 강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너지를 얻을 수도 있으시고요. 사실은 그러다가 이제 아이고 진짜 해보니 그런 게 니즈가 보이네. 더 영업을 해봤더니 되겠네. 뭐 안 되셔도 괜찮아요. 저희가 계속 이제 케어를 해드리니까. 근데 너무 이제 심하게 해달라고 저희도 힘들겠지만 그렇게 해서 가는 거고요. 그리고 뭐 저희가 부수적으로 하는 부가 서비스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문의 주시면 저희가 싼 편은 아니에요. 근데 기업들이 저희한테 하는 이유가 퀄리티를 보면 기획을 한 거나 사업 계획서를 보면 그리고 저희 사업자의 작성을 벤처를 하든 뭐든 간에 작성을 할 때 차후 것과 이 기업이 저희한테 저 계약을 맺는다는 전제 조건으로 저희가 작성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면 진짜 당신하고 계약하고 싶어라고 돌아서는 기업도 꽤 있어요. 벤처 엔지니어 하러 왔다가 그냥 다른데 했다가 안 되니까 왔는데 됐는데 사업해서 보니까 좋네. 어? 뭐 하는 회사예요? 이런 하세요. 나도 그럼 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계약을 맺는 경우도 다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하고요. 요거는 그냥 챗GPT 더해서 다음 뭐 할까, 뭐 하면 좋겠어라고 해서 해봤더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받아보고 뭐 하라고 어, 지금 해서 한 건데 이런 프로세스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기업마다 이제 영업하시는 대상마다 다르시니까 그런 게 있어서 그럴 것 같아서 그런 것들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뭐 이쪽 사례를 뭐더 사업계획서를 지금 보셔도 이 사업계획서 잘 눈에 안 들어오실 거예요. 좀 그러시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막도 막 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지금 톡 내용 보면은 음, 음, 지금 내용이 어렵다 뭐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많이 제가 풀어서 좀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배우시면 서울도 많이 이렇게 진행하는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 없고요. 근데 그게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앞단에 되는 게 없어서 못하는 컨설팅 업체도 있고 지금은 더 심해진 게 이제 경영 컨설팅 하시는 대표님들이나 조직들이 AI 이런 것들 정확히도 모르면 이제는 접근을 못하고 뭐 선정이 안 되는데 이런 것들 그리고 기업도 모르는 거를 컨설팅 받고 싶지 누가 다 알고 있는 거 누가 하는 거 싸게 싸게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되기 때문에 이걸 배우시면서 조금 제품에 대한 가치를 올리면서 그만큼 하신 거 이상의 하는 걸 받아야지 음? 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됐고요. 나중에 지금 AI라는 개념이 그냥 통상적인 그냥 인공지능 AI 뭐 기계가 해주는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그게 깊게 들어가면 뭐 인공지능 학과도 뭐 있고 막 있잖아요. 저는 박사학위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진 않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 기계가 사람의 일을 대신 할 수 있게 해서 효율을 높이고 응? 세금 많이 내고 매출 많이 내서 세금 많이 내고 해외 수출하고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 많이 뽑아서 세금 많이 내고 이게 정부의 정책 방향이거든요. 저희가 부존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이런 방향을 가는 게 저희 회사 저희 방향인데 이게 정권 바뀌면서 더 심해졌고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그렇게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주도권을 뺏기냐 가냐의 문제가 이제 곧 AI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업들이 가지 못하면 굉장히 극명하게 지금 차이가 나고 있어요. AI 적용한 기업은 인건비도 줄고 더 확대되고 좋아지는데 AI에 그 뒤처져서 AI 마케팅 솔루션에 대해서 마케팅을 제대로 못하고 몰라서 인건비 투입 계속 해야 되는데 성과는 안 나고 근데 어떤 기업은 연에 뭐 1,000만 원밖에 들지 않은데 성과는 몇천 퍼센트 몇만 퍼센트 나오고 마케팅 자동화 AI 써서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점점 이게 저희도 일부 영역은 이제 AI가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초안 만들 때도 사실은 AI가 저희가 만들어서 한 거고요. 여러 가지가. 제가 궁금한 게 뭘까 해서 이렇게 한 거고,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조금 근데 이게 트렌드가 아닐 거고, 전에 메타버스라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메타버스는 사실은 트렌드였거든요. 그냥 약간의 그냥 그런 거였는데, 이 AI는 저희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 뭐 공장 자동화도 사실 그러는데 이거는 뭐 자동차 이런 것이 그냥 완전히 메가 트렌드예요. 최소 3년에서 5년 이상은 가고 계속 갈 한 섹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많이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적용할 수 있게끔 계속 고민하셔야 되고 이런 기업들을 찾아서 이런 기업들하고 같이 가면 꾸준히 또 최소한 5년에 10년은 갈 수 있는 음, 음.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수수료나 이런 거는 매번 궁금하실 텐데, 전 사실 전 수수료책이 잘 몰라요. 이제 말씀드리면. 잘 모르고, 저희 그 이사님하고, 저기, 시어포털 대표님하고 하요. 저는 그냥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대충 그냥 보고만 받아요. 저는. 그래서, 그거는 자체적으로 좀, 저 이사님 들어와 계시니까 하시면 될 것 같고, 진행, 뭐, 하는 거는. 그래서, 요게 지금 저는 참 보험을 모르는데, 보험이 뭐 수수료 높고 한 건 알겠는데, 뭐 너무 들쑥날쑥한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저도 옛날에 사업하면서 이렇게 크게 하고, 뭐 몇 억짜리 뭐 하고 몇십억짜리 이렇게 하고 이런 게 되게 좋았는데, 어느 순간에부턴가, 아, 그거는 너무 조금 뭐 큰 파도 한번 치는 느낌, 그래서 그냥 잔잔한 파도 받아가면서 꾸준히 갈 수 있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저는 매달 받는 프로세스를 처음부터 제가 만들었고, 그게 이제 쌓여서 되니까 안정적으로 가고, 그 안정감에 의해서 계속 기술 개발하고 기업 분석도 고도화시키고 이런 것들이 가는 게 좋아서. 그러니까 매달 나오는 거에서 일정 수수료가 나가고 하니까 처음에는 좀 작을 수 있으실 거예요. 보험하시는 거나 좀 그런 것들 보면 단타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근데 이게 쌓이면 저희 업무가 저희가 자동화하고 다 하기 때문에 어떤 연금처럼 쌓이는 프로세스를 만들어 드리는 게 저희는 영업하시는 대표님들하고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초반에 조금 루즈하고 그럴 수 있으신데, 어차피 정보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이 개발 과제 이런 자금은 절대 없어지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걸 꼭지로 잡고 가시면 굉장히 조금 음, 좋으실 것 같으세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지방은 너무 활성화가 안 돼 있어서 뭐 저희가 좀 알려드리려고 지금 주기적으로 할 건데요. 이 정도가 전반적으로 뭐 처음에 저번 달 했을 때는 너무 제가 기준을 못 잡아서 했는데, 이 정도 기준 잡아드리면 잘못된 기준이라도 잡고 가겠구나 싶어서 좀 말씀드린 거고, 예, 여기에 이렇게 하고, 조금 저번보다 약간 더 깊은데요. 이 정도는 최소 알고 영업을 하시면 그렇게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사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나머지 것들은 이거 저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여기다가 이제 궁금하신 거 적거나 뭐 저한테 문의 주시거나 뭐 파일 공유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고. 사실 이거는 저희가 시스템 만드는 거에서 넣으면 답변 나오거든요. 사실은요. 그냥 문제는 되진 않아요. 그래서 금방 나오니까 저희가 해드리면 되고. 이렇게 진행해서 한 시간 정도 했는데요. 음, 7년 이내는 좀 아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3번, 요 3번은요. 7년 이내가 전혀 없어요. 저희가 지금 대부분 음, 대부분 뭐, 뭐 20년 된 기업도 있고, 저희가 뭐 지금 계약한 기업은 뭐 30년 된 기업도 있고요. 음. 근데 7년 이하의 초기 기업한테 지원되는 게 많다 보니까 보통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그 이상은 안 돼요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잘못된 거고요. 법적으로 그렇게 안 돼 있고요. 음. 음. 우선은 저하고는 가능한데요. 뭐 매출 지금 이제 뭐 질문 타임이신 것 같은데, 매출 저하고 가능하신데, 우선은 하시기 전에 최소한 정보 주셔야 되고 이런 것도 좀 프로세스가 있어서 저희 이사님이나 저희 팀원들 들어와 있으니 그래도 한번 얘기를 하시면서 정리된 걸 갖고 저한테 이제 공유하겠죠. 그거 갖고 제가 해드리거나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하실 수 있어요. 그냥 갑자기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저도 잘 모르니까 그 기업에 대해서. 잘하는 거는 영업하시는 영업 담당자분이시나 자료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진행하는 게 제일 편할 수 있으세요. 네. 몇 가지 질문 받고요.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계속 질문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뭐, 할 거 없을 것 같은데, 음, 음, 뭐, 질문 있으시면 몇 개 받고요. 단톡방 안 들어오신 분 있으시면 들어오셔서 질문하시고, 다른 단톡방은 거의 제가 단톡방 활동을 거의 안 해요. 전에는 엄청 많이 했는데, 이제 프랜차이즈 때문에도 많이 하고 옛날에 했는데, 너무 잡음 같아서 거의 안 하고요. 여기하고 메꾸는 데만 제가 뭐 대학원 하는 그런 데만 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봐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질문하셔도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한두 개 하시면 될 것 같고. 없으시면 여기서 끝내셔도 될 것 같고. 시오프타 대표님, 안 계신가? 네, 대표님. 예. 뭐, 질문 없으시면 제가 여기서 뭐 끝내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이 정도 설명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뭐, 다 질문하셨습니까? 단톡방 열어놨으니까 단톡방에서 질문하시고 막, 뭐 이제 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저희 센터장님들 방에 대표님도 들어와 계시니까 음, 질문들 주시고 수수료 궁금하다고 하셨으니까 그 방에서 수수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여기 다 일하실 수 있도록 수당을 많이 주시거든요, 진짜로. 지속적으로 또. 그래서 많이들, 좋은 업체들 많이 물어주십시오. 여기 대표님 질문 들어왔습니다, 이게. 이 가능 PPT 여부 자료가 통보. 있어요. 근데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추려서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어드린 거고, PPT 자료, 그러니까 PPT 자료 요구하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 요거 좀 편집해갖고 영업할 때 쓰시려고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 많거든요. 그것도 알려주시면 PPT 자료들은 너무 많아서 뭘 공유할지 사실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많아요. 제가 만들면서. 그러니까 그것들을 추려서 지금 이 파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그냥 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네, 이렇게 영업하실 때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이렇게 요청을 하세요. 만들어 드리고 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만들어 드리고 했을 때 이게 결과로 서로 돈으로 나와야 되고 실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계속 그냥 헛발질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 한 3년 해보니까 이제 어떻게 할지는 저희가 이제 세팅이 끝났는데 그렇게 해드렸으면 이제 저희 좋은 기업들 돈 되고 이런 기업들 많이 갖고 오시면 좋은데 이런 것들이 어, 좀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음. 상당히 저희가 프로세서가 어, 제안서까지 해드리고 하면 예, 맞아요. 예. 이틀, 3일까지 저희가 워킹데이로 말씀해 휴무 빼고요. 워킹데이로 해서 보통 이틀, 3일이면 가능 여부하고 기업 분석까지 다 해서 나오고요. 그 가능 여부하고 그 기업에서 어느 정도 자금이 확보될 것까지 미니멈 상한선 이런 식으로까지도 해서 드려요. 그게 저희가 이제 영업하면서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이 필요하신 요소들을 갖고 이제 만들어 드리고요. 그 제안서라고 해서 공유해 드립니다. 음, 이렇게. 음. 그러면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대표님께서 강의해 주신